안녕하세요. 제어이론 7강 선형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다이나믹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첩협의 원리를 이해하고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먼저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즉 선형성을 가지면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동적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은 선형성을 갖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라고 중첩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먼저 이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스템의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이 시스템은 가만히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그래프에 이 가로축은 시간이 되겠고 세로축은 어떤 함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좀 하면 t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ut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과 같은 이런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합시다. 화살표를 좀 바꿀게요. 자, 이런 경우에 시스템의 출력이, 이런 입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시스템에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매 순간 입력을 2배씩 해줘 봅시다. 위에 시스템에 인가한 입력에 2배씩 해봅시다. 그러면 요 높이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요 세로축으로 2배만큼 확대한 그런 시스템을 입력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스템의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시스템의 출력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2배를 했더니 4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단적인 예로 2배 비싼 음식을 준다고 맛이 2배 좋아지지는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형 시스템이란 거는 여기에서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입력을 2배를 하면 출력이 아까 위쪽의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요 출력이 그대로 2배가 됩니다. 즉 입력을 2배를 하면 출력도 2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2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Y였다. 자, 여기서 입력과 출력의 모양은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입력을 알파배를 하면 출력도 역시 알파배가 되는 이런 성질을 우리는 호모지니어티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시스템에 U1이라는 입력을, 이렇게 생긴 입력을 가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시스템의 출력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입력 유언과는 다른 요런 형태의 입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경우에 이 시스템의 출력이 또 이렇게 얻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위에 두 가지 경우 입력 출력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요 입력 U1과 U2를 합해 가지고, 자, 이 위에 두 그래프,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입력을 시스템에 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생각해 보면 사실 예측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은 이 입력을 두 개의 입력을 더해서 시스템에 인가해 주면 시스템의 출력은 위에서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 Y1,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 Y2를 합한 것이 바로 시스템의 출력으로 나타납니다. 선형 시스템은 이렇게 요와 같은 좋은 성질이 있는데, 앞에 호모지니어티와 더불어서 이런 시스템을 바로 애디티버티 성질이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 시스템의 입력을 알파베 하면 출력이 알파베가 된 그 성질과 더불어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각각의 출력을 Y1, Y2라고 하면 두 개의 입력을 더한 거에 대한 전체 이 시스템의 응답은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합한 것과 같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자, 이렇게 우리는 애디티버티하고 호모지니어티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을 배웠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이 두 성질을 만족할 때, 즉 보세요. 자, 호모지니어티와 애디티버티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 시스템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세요.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은 호모지니어티하고 애디티버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알파벳과 더하기 요거를 우리가 가끔 손쉽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U1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을 Y1, U2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을 Y2라고 할 때 요 두 개의 입력을 선형 조합해서, 즉 알파1 U1 더하기 알파2 U2를 해서 시스템에 집어넣었을 때 시스템의 출력이 알파1 Y1 더하기 알파2 Y2로 나타나면 이 시스템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한다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U1, U2, Y1, Y2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우리 선형 시스템은 입력을 알파베 하면 출력도 알파베가 되고 두 개의 입력과 출력상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그런 입력상과 출력상이 주어졌을 때 입력을 더했을 때 출력도 역시 더해진 형태가 나온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학 수학 시간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배웠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건 결국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동적인 특성에 의해서 시스템의 출력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이 이렇게 미분방정식의 형태, 특히나 요 왼쪽을 보면 y에 대해서, y와 y의 미분에 대해서 선형인 그런 미분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입력에 대해서도 선형이고요. 이렇게 선형인 미분방정식이 선형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시스템에 U1이라는 입력을 가했을 때, U1이라는 오른쪽에 U가 U1T라고 정해졌을 때 시스템의 출력이 Y1T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요거를 만족한다고 해보죠. 사실 여기 T가 지금 들어있죠.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고,
또 y2가 또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내가 입력을 알파1 u1 더하기 알파2 u2로 해봅시다. 그랬을 때 출력이 알파1 y1 더하기 알파2 y2가 되면, 그러면 바로 이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y를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y를 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알파1 y1 더하기 알파2 y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y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y의 미분. 그러면 얘는 알파1 y1 더하기 알파2 y2의 전체 미분이 될 텐데, 요거는 알파1 y1의 미분 더하기 알파2 y2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1 알파2는 상수가 됩니다. y1의 미분이 어떻게 되죠? y1의 미분은 요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ky1 더하기 u1이 되겠습니다. 알파2 y2의 미분도 마이너스 ky2 더하기 u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k가 상수니까 요렇게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알파1 u1 알파2 u2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y고 이 부분이 u죠. 즉 y 닷 더하기 ky가 u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입력을 가했더니 이 시스템의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더라 이거죠.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솔루션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바로 이 선형성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형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은 바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하고 선형 시스템이라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리니어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리니어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우리 얘기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다 같다는 얘기죠. 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뮬링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뮬링크로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서브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시스템을 써볼 건데요. 먼저 시뮬링크에서 새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새로 하나를 만들고 요거를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면, 무슨 이름으로 할 거냐면 우리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요 K가 요 시스템을 지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역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y-은 마이너스 ky가 되겠죠. 그 더하기 u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y가 될 거예요. y가 될 거고, 요 출력이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우리 시그널 매스였죠.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우리 개인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개인을 가져와서 컨트롤 I 하면 뒤집힌다 그랬죠. 근데 여기 개인은 K죠. 개인은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우리 더하기 요게 있었죠. 요게 있었고, 요게 다른 게 아니고 y 다시였습니다. 자,
요게 지금 더하기 빼기가 돼야겠죠. y 닷은 마이너스 ky 더하기 u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력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u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입력이 뭐였죠? 입력이 하나는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였습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t였고요.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입력을 두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U1과 U2를 집어넣을 건데, U1을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보고 U2도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볼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에. 그리고 U1과 U2를 더해서 시스템에 출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똑같은 시스템이 여러 번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편한 어떤 서브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create subsyst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시뮬링크에서 포트 앤 서브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벌써 예쁘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입력, 출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입력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입력, 이렇게 출력 이렇게 바꾸면 옆에서도 밖에서도 예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입력에 뭘 집어넣을까요? 이번에는 역시 매스에서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user defined function이 되겠습니다. user defined function에서 이 펑션을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는 1 플러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1 플러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u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들어가야죠. 매틀랩에선 소스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가져오면 바로 이 시스템의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의 스코프를 가져오면 이제 다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아까 K를 아직 정의를 안 해줬죠. 그래서 K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K를 1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랑 똑같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입력이 다른 입력이 사인파가 하나 있었죠. 소스에 저번에도 했으니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서 사인 웨이브 입력이 또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 자, 요런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하나 나오고 요런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왔습니다. 요 두 개 입력이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아보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매스에 있었죠. 매스에 더하기가 있었습니다. 매스에 더하기가 있었고, 이게 뭐 위에 있으면 좋을 테니 얘를 제일 밑으로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온 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이 시스템에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입력 두 개가 합해져서 시스템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때 나온 시스템에 출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출력을 스코프로 한번 보죠.
자,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출력과 우리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 두 개에서 얻어진 요 각각의 두 개의 어떤 두 결과의 합이 이 시스템에서 얻어진 결과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같이 그려보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저번에 우리 먹스가 있었습니다. 먹스로 원래 좀 쉬운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서로 빼가지고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여줘도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서는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사인파가 들어가면 역시 처음에는 조금 달라지지만 약간 사인파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와,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있었죠?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합해져서 출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출력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 스코프에서 얻어진 거를 이렇게 가져왔죠? 우리 노란색이 첫 번째 성분이고 요 보라색이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나올 텐데, 요 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뜯어 보면은 여러분 서로 좀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네요. 두 개를 그렸는데 서로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게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을 매틀랩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그 위에 보라색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일치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처럼 U1에 대한 출력이 Y1, U2에 대한 출력이 Y2일 때 U1과 U2를 더했을 때 시스템의 출력이 Y1 더하기 Y2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타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예측하기 쉬운 건데요. 만약에 시스템의 입력이 U1이고 그때 시스템의 출력이 Y1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겠죠. Y1이라는 솔루션이라면. 그런데 내가 입력을 시간에 대해서 타우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입력이 U1이 이렇게 생겼다면 U2는 요만큼 타우만큼 평행 이동하는 이런 신호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출력도 타우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Y2의 t를 Y1의 t-타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대입해보면 Y2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Y1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대로 있겠네요. 근데 Y1의 t-타우는 요 미분 방정식이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k y1의 t-타우 더하기 t-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y2 t 더하기 u2 t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 여기서의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는 말의 의미는 요 k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어떤 상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입력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딜레이가 생기면 출력도 역시 딜레이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뒤쪽에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컨볼루션에 의한 시스템의 응답을 공부를 할 건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입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다 상황에 따라서 다 기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선형 시스템의 경우는 아주 재미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의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파형, 한 가지 입력에 대한 파형만 알면 임의의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컨볼루션에 의한 리스판스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입력에 대한 출력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임펄스라고 하는 입력이나 익스포넨셜 입력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펄스 입력을 시스템에 가하면 임펄스 펑션이 어떻게 생겼죠? 임펄스 펑션은 이렇게 넓이가 1이고 0초보다 아주 가까운 0초 바로 직전에 시작해서 갑자기 점프를 하고 0초 바로 직후에 0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임펄스나 혹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출력을 알면 임의의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거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먼저 시스템의 입력이 여기 보이는 이런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부터 화살표는 시스템에 의해서 얻어지는 출력입니다. 시스템의 입력이 이렇게 펄스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건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시스템의 출력이 이렇게 얻어졌다고 해봅시다. 요 입력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얻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함수를 우리가 pt라고 했는데 pt에다가 u0, 여기서 제로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떤 상수라고 해봅시다. u0라는 상수가 곱해진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앞에서 선형성에 의해서, 선형 시스템이니까 선형성에 의해서 출력은 ht, u0 곱하기 ht가 나오겠죠. 또 타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만약에 입력이 요 위에 있는 이 펄스가 t-타우만큼, 즉 타우만큼 평행이동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 모양처럼 들어왔을 때 시스템의 출력은 당연히 타우만큼 평행이동해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역시 h의 t-타우가 시스템의 출력이 될 겁니다. 두 개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해봅시다. 이제 1번 입력과 2번 입력을 합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입력과 2번 입력을 합하면 두 개의 연속된 펄스가 생기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펄스와 이런 펄스가 합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 선형성에 의해서 출력이 아까 요런 출력이 하나 있었고 시간 평행이동한 요런 출력이 있겠죠. 요 두 개 여기서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가,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해진 게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펄스가 계속 들어오면 각각의 이 펄스 하나에 대한 입력을 우리가 시간 이동해서 그걸 계속 더하면 우리가 이런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임의의 입력 신호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을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의 입력을 요런 연속된 펄스로 표현을 할 텐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데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걸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save as로 하고 얘는 펄스 이렇게 해볼까요? 펄스로 시뮬레이션 요걸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울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뭘 할 거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펄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펄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런 펄스를 우리가 쉽게 우리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스텝 펑션은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0으로 가다가 0보다 시간이 0보다 커지면 1이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은 요렇게 생긴 함수는 우리가 1이라는 스텝 입력과 마이너스 1이라는 스텝 입력을 이렇게 대신 요거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건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여기를 뭐 어떻게 할까요? 델타라고 할까요? D라고 해봅시다. 이 시간을. 그러면 이 D라는 시간 이전에는 1이겠죠? 계속 0이다가 여기선 다 0입니다. 0이다가 D라는 시간 0초부터 D라는 시간까지는 1이 됐다가 D라는 시간 이후에는 요 왼쪽에 있는 함수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합하면 0이죠. 그래서 이런 파형,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 2개를 쓴 거죠. 매틀랩에 스텝 펑션을 2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소스에 있죠. 소스에 스텝이 2개가 있는데 좀 계속 안 이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스텝이 있는데 이 스텝은 스텝 타임은 0이 되겠고요. 이니셜 밸류 0, 파이널 밸류 1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카피를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스텝 타임은 D라는 시간에 0초였다가 D라는 시간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함수를 더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스템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은 요 입력을 시간 지연을 해가지고 넣을 겁니다. 시간 지연을 하는 방법은 우리 요 트랜스포트 딜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딜레이라는 게 있는데 요 트랜스포트 딜레이를 좀 줘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트랜스포트 딜레이는 한 1.5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포트 된 딜레이를 이렇게 더하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게 뭐였죠? 요게 아까 위에 첫 번째 시스템에 들어가는 위쪽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 즉 0초부터 시작되는 펄스고 이거는 1초부터 시작되는 펄스죠. 1.5초부터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거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옆에서 하나를 하지 않았죠. 우리 D를 1.1이라고 하기로 했고, 타우를 아까 타임 딜레이는 1.5로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이런 모양이 나왔고, 역시 이거는 비교해서 똑같은 겁니다. 요걸 한번 비교해볼까요? 요게 첫 번째 합한 입력에 대한 출력이고, 이게 타임 딜레이 된 시스템에 대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좀 찌그러진 거는 수치적인 에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두 개를 합한 모양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거동을 살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선형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시뮬링크에서 서브 시스템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